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말에 결혼을 앞뒀던 29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3년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고 큰 트러블 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네요. 우선 남친의 가족은 홀아버지의 시동생이 있고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난 후 양가 허락하에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서 같이 살 예정이었죠. 현재 마련한 신혼집은 양가 모두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라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저희 친정과 제가 모은 돈으로 34평 아파트를 대출 껴서 전세를 장만했습니다. 직장과 결혼 시기 때문에 같이 지내기로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큰 평수의 중저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전제품을 조금 해주셨고 예비 시댁에선 받은 게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네요. 그렇다고 불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남친 집의 형편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과 상의한 끝에 예물과 예단도 전부 생략하기로 했고 남친과도 되도록이면 저희 힘으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이 많이 쓰이셨는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주시며 니네만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께는 많이 죄송했지만 저희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으며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고 남친도 앞으로 잘하겠다 말씀드리며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날벼락이 떨어졌네요. 남친은 저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애 기간 동안 시댁과 왕래하는 걸 아예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결혼을 코앞에 두고 같이 살기로 결정한 이후 갑자기 시댁에서 저한테 제사를 다 모시라는 겁니다. 물론 남친이 원한다면 돌아가신 남친 어머님의 제사는 모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사를 지내고 계신 상태라 그런지 제사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고 남친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님의 제사는 당연히 지내드릴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남친의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이후 돌아가셨고 그 전까지는 줄곧 어머님 혼자 남친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년 시절에 아버님과 교류 없이 지냈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동생이 아버님과 살게 되면서 정말 아주 가끔씩 연락을 하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할까 말까 한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시댁과 연락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였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의 제사까지 모시라고 합니다. 처음 남친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사람 하나 보고 남친을 선택한 거였고 둘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제사라니요. 그것도 여태까지 교류가 없었던 시댁의 제사를 다 모시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때 남친과 이야기를 하며 한 가지 느끼게 된 건 남은 진짜 남이라는 거였습니다. 연애 기간 3년 동안 남친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준 저보다 결국 결호가 없었던 시댁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이 사람을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말할 것도 없이 파혼하자 통보했네요. 그동안 곁에 있어준 나보다 연락도 잘 하지 않던 가족들의 요구가 중요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네가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의 내 결혼 생활이 어떨지 뻔히 보인다. 그러니까 파혼하자. 하고 말하면서요. 제 말에 남친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그러네요. 아무리 떨어져 살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가족은 가족이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는 지내야 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남친의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대판 싸우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정말 남친의 말처럼 오랜 기간 교류를 하지 않던 시댁에 일면식조차 없던 조부모님들인데 제가 그분들의 제사까지 모셨어야 했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적이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교류가 없었던 짐 같은 시댁이니 지금처럼 지내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시조부모님의 제사까지 모시라고 하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아무리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남친은 같이 살기 위해 신혼집에 옮겨놓았던 짐들을 다 빼서 나갔고 저희 집에도 이미 파혼한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긴 하셨지만 제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앞으로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겠지만 잘 헤쳐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가 너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했던 남친의 말이 자꾸만 생각나 궁금해서 글을 써보네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정말 남친의 말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오히려 남친이 비정상적이라 생각하는데 끝까지 당당했던 그 모습에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라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했습니다. 교류 없던 시댁 제사까지 모시라 할 정도면 홀 시아버지가 시동생이랑 가방 싸들고 같이 살자 쳐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였겠네요. 제 친구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던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후 이혼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식 팽개친 시부모가 하나씩 연락을 시작하더랍니다. 살아생전 절대 안 볼 것처럼 굴던 신랑도 못 받았던 정이 받고 싶었는지 갑자기 효자로 돌변해서 양쪽 시부모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찾아가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면서 친구한테도 양쪽이 번갈아가며 전화해 간섭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 친구 지금은 이혼 직전입니다. 그러니 쓴이는 애초에 그만두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남자가 혼자 살 때는 제사를 안 지냈으면서 결혼하면 지도 안 하던 걸 아내가 왜 해야 하는 거래요? 잘 버리셨어요. 내 돈 벌어서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귀신들 밥까지 해먹어야 하는 결혼을 왜 하나요? 진짜 어이가 뺨을 때립니다. 세 번째, 보면 꼭 조상덕도 못 보고 사는 것들이 조상은 더럽게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거짓골하고 제사만 잘 지내면 그만인가? 정작 조상덕을 본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로 나가서 잘 놀고 오는데 집불도 조상덕 못 본 것들끼리 모여서 제사상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며 싸우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네 번째,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결혼하면 효자가 되는 마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왕래도 안 하다가 뭐가 갑자기 저렇게 애틋하게 만들었나 몰라요. 어머니 제사 같이 모실 수 있는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무슨 조부모님 제사까지 지내래요. 파혼 잘하셨어요. 저런 집안이라면 어차피 결혼해도 금방 틀어질 게 뻔합니다. 다섯 번째, 얘랑이 결손 가정이라 시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아직 아버지와 분리가 안 되었고 그 상태에서 결혼하면 그 집안 몸종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쓴이가 싫은 제사 모시기를 강요한다면 그 또한 결격입니다. 왜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나요? 심지어 어머님 제사까지 지내준다 했는데. 배신감이 크겠지만 인연이 아닌 듯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여섯 번째, 요즘 세상에도 이런 걸 대놓고 당당히 요구하면서 결혼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아직 20대인데 정말 기가 차네요. 애초에 어디 뼈대 있는 종갓집이면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이건 너무 웃긴 거 아닌가요? 일곱 번째,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지들이 지내지 누구한테 지내래요? 지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파렴치한 인간들. 집불도 없는 게 아들이라고 당연시 받아들이는 놈은 또 뭔가 싶네요.
그냥 하는 말로 물려줄 재산이라도 많다면 몰라도 집불도 없으면서 무슨 제사까지 지내래요. 하온 잘했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봐도 저건 아닌 듯 하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